선생님은 일단 1번부터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배수 판별법. 다 알고 계시나요? 3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죠?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되죠? 자, 물어보죠. 지원, 왜 그렇게 하면 3의 배수가 나오죠? 각자의 숫자에서 1, 10, 100, 1000이 3으로 나눴을 때 1이니까. 오케이. 자, 왜 3으로 각자의 숫자 합이 3의 배수는 3의 배수죠? 모르겠어요.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는 4의 배수죠? 이건 왜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죠? 4호가 25가 100이니까 네. 네 자리 이상부터 다 사이로 나눠 떨어지니까 어, 뒤에 두 자리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부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개념을 확실하게. 경우의 수 파트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이 우리 실력을 좌우지에 유지하냐면 경우의 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배경 지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또 배수 판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2의 배수 판별법, 4의 배수 판별법, 8의 배수 판별법 등등등등 16이라든지 32 배수가 같은 원리로 이해가 되죠.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뭐의 배수면 되죠? 1의 자리가 2의 배수면 되겠죠? 맞습니까? 0도 2의 배수니까 포함을 시킵니다.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까지 포함해서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8의 배수는요, 뒤에 몇 자리가? 세 자리가 8의 배수이면 되죠. 그 이유는 10이라는 인수들 때문에 그래요. 10. 10이라는 인수는 뭐하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2와 5로 이루어져 있죠. 10은 2 하나, 5 하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10의 배수들은 무조건 누구의 배수예요? 2의 배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2개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2가 2개, 5가 2개겠죠. 그러니까 이 2개니까 누구의 배수예요? 100은. 100은 이미 4의 배수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이상부터는 무조건 다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2가 3개, 5가 3개 있네요. 그렇죠? 2가 3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배수죠? 8의 배수. 그러니까 1000의 자리 이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 요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쪼개볼까요? 저기 앞에 있는 1, 2, 3, 4, 5까지는 10이 12345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뭐죠? 6.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이미 20 때문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맨 뒤에 한 자리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1234 곱하기 100을 하고 뒤에 두 자리인 얼마를 빼내요? 56을 빼내면 이미 100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볼 가치가 없는 거죠. 뒤에 있는 얘만 4의 배수면 되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고 8의 배수 마찬가지겠죠. 곱하기 1000이니까 뒤에 세 자리 16의 배수는 4자리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9의 배수도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이 두 개만 볼게요. 이유는 역시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만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아니. 다가 얼마죠? 6에다가 9에다가 얼마냐 지금? 10에다 10이냐? 네. 3만 더 합시다. 이렇게 보죠. 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보니까 10에다가 15에다가 10가 3의 배수죠. 얘는 3의 배수가 되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너무 많이 했네. 10만 개가 있고 2가 몇 개 있죠? 10,000개 있습니까? 3은 몇 개 있어요? 1000개가 있고 4는 100개가 있고 너무 많이 했다. 5는 10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3이 있겠죠. 1이 얘를 뜯어내는 거죠.
1이 10만 개 있는데 99,999개만 놔두고 1 하나 뜯어내시고 여기도 2가 10,000개 있는데 몇 개? 9,999개만 남기고 2 하나 뜯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도 마찬가지죠? 3이 9,999개 남겨놓고 하나 뜯어내고 여기는 4를 99개 남겨놓고 하나 뜯어내고 저기 5는 9개 남겨놓고 하나 뜯어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다 뭐의 배수예요 지금 얘들 때문에 3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나머지들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의 배수입니까? 9의 배수이죠. 역시 나머지가 나머지를 다 대했을 때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가 되겠네요. 됐어요? 나아가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인지 2인수인지도 각자의 숫자의 합을 가지고도 알 수 있겠어요. 만약 여기가 2이다. 자, 이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같은 원리로 인해서 이 나머지가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지 1인지를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빠진 게 있나요? 1은 필요 없고 2, 3, 4, 5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죠. 역시 이래저래만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 6 빠져있네요. 6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2의 배수이면서 그렇죠. 3의 배수이면 되니까 각자의 숫자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이면 되겠네요. 됐죠? 7의 배수 없네요. 7의 배수 없죠? 8의 배수 있고요. 9의 배수 있네요. 7의 배수 판단하는 방법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만 뒤에 자리부터 세 자리씩 끊어가지고 서로 더하고 빼가지고 그 숫자가 7의 배수는 7의 배수이고 11의 배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13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7의 배수와 똑같이 세 자리씩 끊어서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얘가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1001이 되기 때문에 그 1001이라는 걸 만들고 지우고 하다는 그런 중간의 과정들 때문에 있어요.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의 배수 판별법은 한 가지가 더 있죠. 11의 배수 어떻게 하죠? 각자리 숫자를 다 찢어가지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뺐을 때 11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죠. 역시 그 부분도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어요? 예. 자, 배수 판별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쉽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거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네. 수업의 컨셉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선생님 고민을 좀 그 전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수업이 나한테 배정이 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라는 선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미적분 2를 들었던 학생 한 명이 있는데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도 결국에는 극한이거든요. 적분도 극한이고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찰만 하면 거의 손가락도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잘 관찰하면. 난 그것을 선생님은 그 부분을 정말 수학에 정말 수학을 통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이드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라든지 해설지에 풀이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은 그래요. 확통은 생각이 좀 달라요. 확통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통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요. 장기수를 그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확통주의는 경우수를 쓸 때에는 어떤 특별한 장기수를 썼을 때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 풀이가 짧아지겠죠. 당연히 장기수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연마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경우의 수가 약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경우의 수는 정말 우리의 백치미를 살려서 풀어야 돼요.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모든 상황을 다 낱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우의 수에는 대원칙 딱 2가지만 지키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대원칙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는 거라고, 세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답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빠졌거나
뭔가 중복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최대한 이 수업은 내가 담백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2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2번 문제는 일일이 하나씩 다 수용도를 통해서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들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내리는 결론이 2분 이내에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3번 문제 가보시죠. 6분의 n이 기하분수라고 했죠. 네.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은 n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눌 수가 없네요. 아니요. 6의 합수인 2로도 나눌 수가 없고 3으로도 나눌 수가 없죠. 2와 3과 서로의 수들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2의 배수들 다 빼고 3의 배수 다 빼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4번 문제. 승현인가? 상현. 미안해. 상현. 4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죠? 초원짜리 진짜 500원짜리 환전 1000원짜리 500원짜리 환전을 했네요. 이유는요? 500원짜리가 넘어가니까 1000원짜리랑 중복될 수 있으니까 환전해서 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1000원짜리를 환전하는 거죠, 근데? 1000원짜리를 환전하면 왜 중복되는 게 없어지죠? 연건? 저 환전해서 풀었겠죠? 아마 풀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아직 안 풀었죠. 자, 그렇다면 이거 500원짜리가 분명히 개수가 1000원을 넘어가요. 그럼 1000원을 전부 다 500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1000원짜리가 네네. 하나 있는 거랑 500원짜리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데 네네. 일단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따로 셌을 때는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500원짜리를 바꾼 다음에 셌을 때는 만약 1000원을 낸다고 하면 500원짜리 두 개만 내는 한 경우가 생기고 거기서 네. 금액은 500원짜리 10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 500원 단위로 금액을 셀 수 있는 거잖아요. 500원 단위로 셀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500원 단위로 셀 수 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르죠. 맞아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선생님이 두 가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100원짜리가 말이죠. 만약에 3개가 있고 500원짜리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2개가 있다고 합시다. 됐죠?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생각해 볼까요? 최소 금액은 얼마죠? 10,000원이겠죠? 물론 이건 나중에 빼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단위는 500원 단위로 이렇게 늘려볼게요. 됐어요? 자, 상황을 보면 여기 단위는 지금 가운데가 4개로 쪼개지겠죠? 100원짜리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가 500원짜리 하나도 안 쓰면 여기 맞습니까? 500원짜리 하나 쓰면 여기 맞습니까? 500원짜리 2개 쓰면 여기입니다. 맞죠? 각각에 대해서 100원짜리를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네요. 맞죠? 각각에 대해서 100원짜리를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2개, 3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 동전의 개수는 2개이지만 우리가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죠.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그래서 이따가 연결시켜보고요. 100원짜리를 100원짜리가 3개이지만 내가 지금 뭔가 요리를 하는데 100원이라는 재료가 3개가 있고 500원의 재료가 2개가 있어요. 요리를 할 때에는 그 100원짜리를 쓰지 않는 방법까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3개가 있지만 실제로 쓰지 않는 방법까지 포함을 하면 총 몇 가지가 되죠? 4가지. 500원짜리도 쓰지 않는 까지 포함하면 몇 가지예요?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씩 나옵니까? 4가지씩 나오죠. 500원짜리 빵개, 1개, 2개 쓰면 따라서 각각 4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3 곱하기 4. 여기에 개수보다 쓰지 않는 까지 포함을 하면 숫자 추가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영혼을 마지막에 제외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니? 약수의 개수도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까?
오케이. 이따가 연결시켜서 보죠. 약수가 바로 나오니까 이번에. 자, 근데 만약에 돈이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100원짜리를 다 더한 것이 여기까지 설명가 넘어갈 거예요. 6개 500원짜리를 2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이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경계선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에? 오, 이런. 오, 어디야 경계선? 너지?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500원짜리 하나도 안 쓰면 100원짜리를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표현할 수 있고요. 500원짜리 한 개 쓰면 100원짜리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표현할 수 있고 500원짜리 2개 쓰면 넘어가겠네.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최저 단위인 0원부터 최고 금액인 1,600원까지 100원 단위로 빠짐없이 다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니?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통나무가 쫙 있는데 이거를 절단을 하는데 100원짜리가 3개 있으면 3칸까지밖에 절단을 못 하는데 얘는 다 절단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엔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전부 다 100원짜리 단위로 전부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전체 경우의 수에서 6 곱하기 3이 7 곱하기 3입니까? 3입니까? 7 곱하기 3에서 중복되는 거 2개 빼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더라. 그냥 발산이 0부터 1600까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더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전부 다 100원짜리로 환산을 시키면 그냥 어차피 100원짜리 빵개부터 16개 있는 거랑 같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해서 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원짜리가 3개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00원짜리를 환전하나 500원짜리를 환전하지 않으나 결과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몇 개 있을 때 그래야 될까요? 4개 있을 때 100원짜리가 4개가 되면 500원짜리를 환전하지 않더라도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죠. 100원짜리를 환전해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되는 게 안 생기죠. 100원짜리가 4개일 때에도 사실 환전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야기니?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개가 넘어갈 때부터는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5개가 넘어갈 때부터 환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오케이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원리의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약수의 개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곱하죠. 맞습니까? 이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보입니까?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총합 1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의 거듭적까지 다 더하고 새로운 소인수 다 더하고 해서 곱하죠. 왜 그렇게 되죠? 두 번째 거는? 자, 한번 봐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이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약수의 개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곱적으로 해볼까요? 세제곱 8, 9, 72. 72는 8 곱하기 9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약수를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는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1, 3, 3의 제곱이 되겠네요. 되나요? 그럼 여기 있는 안에 곱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약수들이 맞습니까? 약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 12개가 나오죠. 12개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재료가 72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2가 3개가 있고요. 3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재료들, 2, 3개, 3,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의 개수가 약수예요. 맞습니까? 그 숫자들이 약수예요. 그 2, 3개 중에 난 2를 다, 3개를 다 써도 되지만 심지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지만 총 안 쓰는 것이 해서 4가지라는 거야. 맞습니까? 3도 마찬가지죠. 1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탈에서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이제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약수의 개수이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총합은 이거랑 똑같죠. 봐봐. 얘 둘이 곱하면 여기 맞습니까? 얘 둘이 곱하면 여기 맞죠? 둘이 곱해서 여기 맞아요. 예? 둘이 곱해서 여기에요. 둘이 곱하면 여기, 둘이 곱해서 얼마 안 되니까 씁시다. 둘이 곱하면 얼마인가요? 12. 여기 24인가요? 여기는 9이고요. 18, 36,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봐.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총합은요, 뭐랑 똑같냐면, 얘 곱하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하학적으로 살짝 바꿔보자.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이 변의가 1인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맞아요? 이 2라는 숫자는 여기 길이가 2이고, 여기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맞습니까? 약수의 총합은 여기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있는 넓이를 다 더한다는 말은 큰 직사각형으로 잡고 하나를 큰 가로로 하나를 큰 세로로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약수의 총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발상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발상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게. 오케이? 약수의 총곱은 당장 경우의 수는 잘 활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배제를 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체크를 다 가급적이면 할 겁니다.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아니면 6번 문제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한 것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컴플레인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약간 뭔가가 약간 그 제약 조건이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최우선순위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웃하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 빠짐없이 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니? 빠짐없이 세는데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뭐 1, 2, 3, 4, 5를 걸로 붙여가지고 뭐 1, 2, 1, 3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걸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웃하는 것들을 이웃하는 그 두 개를 두 군데서 일을 할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겠죠. 그죠? 그게 5가지가 될 것이고 나머지 4명은 랜덤하게 돌아가면 될 테니까 4표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7번 문제 봅시다. 생각을 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죠. 1부터 6까지 짝수 3개, 홀수 3개가 나와 있는데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답니다. 자, 어떻게 곱해야 짝수가 되냐면 짝수끼리 곱해도 짝수가 되고 짝수와 홀수를 곱해도 짝수가 돼요. 아, 이건 홀수가 되게 하는 게 더 적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럼 연속해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홀수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홀수끼리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홀수끼리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2, 4, 6을 먼저 배치시키고 그 사이에 홀수들을 배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8번 스텝 2에 들어온 이유는 아마도 그냥 집합하고 연계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과거에 행렬을 배웠을 때에는 행렬의 그래프라 해가지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자주 다뤘어요. 지금은 이제 전혀 배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만 소개를 할게요. 완전 그래프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 그래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 Y축 이런 그래프들 아니거든요.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그래프는요. 어떤 세 개의 점 또는 n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모든 점에서 1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점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다 있는 거예요. 2라는 점에서도 나머지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다 있는 거예요. 사각형의 완전 그래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죠. 이해되니? 오각형도 마찬가지겠죠? 오각형 이제 오각변이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아파이들이 좋아했던 요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완전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얘는 육각형이네요. 근데 하나가 빠져 있네요. 그쵸? 얘는 육각형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빠졌나? 아이쿠. 얘는 세워져 있나? 육각형이? 빠진 것이 여기 또 있네? 다 됐나? 그러죠? 네. 자, 이게 완전 그래프죠. 뭐 A, B, C, D 문제를 바로 쓸 거니까 가봅시다. A의 입장에서 모든 선으로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B하고 D만 선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B하고 D가 선이 빠져 있다는 말은 B에서 D로 또는 D에서 B로 못 간다는 뜻이지. 맞죠? 자, B, D에 루트가 없습니다. 여기 루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는 만약에 A가 완전 그래프였다면 A에서 시작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문제인데 A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돌고 다시 A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B, C, D, E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도 다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뭐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냥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BD에 루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하고 D하고 이웃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하고 E가 B하고 E 맞습니까? B하고 D가 이웃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 5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B, C, D, E, F 나열하는데 B, D가 이웃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C, E, F 일렬로 나열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몇 군데? 4 곱하기 3만큼 B하고 D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잘하는 문제. 이게 왜 스텝 2에 들어왔을까요? 얘가 스텝 2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순서를 모르면 못 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A, B, C, D, E 똑같은 알파벳이라도 A, B, C, D, E라고 나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주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좀 비주얼이 안 되는 애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미안하다. 같이 갈라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한 뒤에 번호를 먹여버려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몇 번이죠? 10번 문제. VISUAL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면 A, I, L 그 다음 뭐죠? S, U, V인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난 여기다가 그냥 번호를 먹이면 돼. 이렇게 1, 2, 3, 4, 5, 6 번호로 풀어요. 훨씬 더 직관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해되니? 번호를 먹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270번째를 찾는 거죠. 됐어요?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뭘 찾는 거죠? 6개 사주식이니까. 1이 맨 앞에 왔을 때 뒤에 5개 나열하는 방법 5패까지 120까지 나오고요. 270이었죠? 다시 더 가야 돼요. 2가 맨 앞에 왔을 때 역시 5패까지 120까지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240개가 나오겠고
자, 3이 왔을 때는 360개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3, 1부터 따로 봐야겠네요. 400까지니까 몇 가지입니까? 24가지입니까? 264가지. 거의 다 찼네. 거의 다 찼어요. 이제 하나씩 다시 봐야겠어요. 270이니까 3, 2 보고 여기 얼마? 1부터 시작해서 3개 봐야겠죠? 몇 가지입니까? 300가지니까 6가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딱 이 숫자의 맨 마지막 숫자가 270번째 숫자잖아요. 맨 마지막 숫자니까 남은 숫자를 거꾸로 나열하면 되겠죠. 마지막 숫자가 뭐였죠? 6이었나요? 6, 5, 4 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가장 할당된 알파벳을 부여하시면 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예. 아, 네네네네네. 보세요.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숫자를 각각 그냥 할당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도 보시죠. 이건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탄탄하게 수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애매하게 10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 아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보시죠. 이미 우리는 한 바퀴 이상을 다 돌았기 때문에 11번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인은 유럽 3개국을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한답니다. 빡세겠죠? 네. 갈 때하고 올 때에는 기내에서 1박을 하고요. 나머지 7일을 잠을 잘 건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잔대.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1박.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2박이죠. 자, 문제가 이런 거네요, 지금. 왠지 중복조합 연습으로 풀고 나는데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인가요? 프랑스? 다 합쳐서 며칠? 7일 동안 가는데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며칠씩 최소 하루씩 프랑스는 며칠 이틀을 무과되니까 주고 시작하냐고죠? 7일 중에 이 4일을 주고 시작해요. 다 줘버리면 여기 며칠 남죠? 3일 남고 지금부터는 아예 주지 않아도 되죠. 무슨 문제? 중복조합 문제죠. 맞습니까? 지금 중복조합 선생님 거기 대부분 칸막이를 해결하는데 자, 칸막이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를? 3개를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칸막이 2개하고 동그라미 3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겠죠? 몇 가지입니까? 52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지금 순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인 3팩을 곱해주시면 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패스를 해보고요. 13번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딱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4번 원순열 한번 봅시다. 원순열은 n개의 원소를 원탁에다가 나열을 할 때 그 방법의 수는 n-1팩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무슨 말이냐, 정사각형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얘를 세는 방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갈라지잖아요. 원순열은 이게 원순열이니까 7팩. 근데 1이 여기 있을 때랑 1, 2, 3, 4 이렇게 있는 거랑
1이 여기 있을 때랑 다르니까, 두 가지가 다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일단 나열하면 몇 팩? 8팩. 8팩인데 이것이 얘를 한 바퀴 돌리면서 360도 띡 돌리고 띡 돌리고 띡 돌리고 띡 돌리면 정사각형이니까 90도마다 계속해서 겹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게 몇 번 생기니까? 4번 생기니까 나누기 4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더 좋은 방법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가급적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A, B, C, D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10명입니다. 전부 다 10명이죠. 일단 다 기본적으로 10팩을 깔아놓죠. 대칭성이 가장 많은 것이 가장 적은 경우수가 될 것이고, 대칭성이 가장 적은 게 가장 많은 경우수가 될 거예요. A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같은 게 나옵니까? 5가지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5가 될 것이고, B는 같은 게 2가지가 나오겠죠? C는 같은 게 2가지 나오겠죠? D는 같은 게 없죠. 이러니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D,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A이고, 여기서 지금 가장 최소인 것보다 가장 최대인 게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B분의 A는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계산할 필요가 많이 없겠죠. 5배겠죠 그냥. 이러니 오각형은 다 5로 나눠야 되고 그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질문이 들어온 문제네요. 이거 봐야겠다. 카메라 좀 끝까지 밀어주실래요? 여기까지? 다리를 때문에 다리를. 그래. 오케이. 됐어요. 네. 한번 카메라 잡으면 계속 잡아야 된다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게 카메라 앵글이 위아래 폭 때문에 멀리 못 잡거든요, 이게. 그래서 좁게 쓰려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파사를 지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하고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원순열 적용을 받는 이야기이고요. 5개의 원 중에서 3개를 서로 다른 점 3개를 넣는 거죠. 서로 다른 색깔 3개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묻는 문제네요. 네.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찾을 때에는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를 빠짐없이 너희들이 세는 요령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5개의 점 중에 가장 특별한 점 하나가 있죠. 센터입니다. 센터. 이 센터에 바둑돌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를 먼저 나눴어요. 바둑돌을 넣으면 나머지 2개 바둑돌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옆에 2개가 나머지 2개를 나란히 놓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놓거나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거나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회전하면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는 골랐죠? 어디 칠할지. 대칭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양 자체로 보셔야죠, 이제.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몇 팩? 3팩이에요. 맞습니까? 얘는 대칭성이 있죠? 맞습니까? 3팩 나누기 얼마? 1 해줘야겠죠. 이해되니? 아니면 가운데 색깔 하나 칠하고 하나 칠하는 거 고르는 방법이 3가지. 나머지 2번 색깔과 3번 색깔이 있다면 이렇게 칠하나 이렇게 칠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가운데를 칠했을 때에는 이것밖에 케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운데를 칠하지 않았을 때에는 4개의 점 중에 3개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칠하는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어떻게 되더라도 다 같은 케이스니까 요 경우겠죠. 대칭성이 있습니까? 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로 봐야 되니까. 그대로 뭡니까? 3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죠? 6개, 3개니까 15개인가요? 5개 좀 아, 5개, 3개 안 뽑았니?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겠네요. 뽑고 나서 나눠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이 1번인가요? 아, 2번인가요? 몇 가지 표면? 6개. 6개. 6개.
300에서 1분밖에 없어. 아, 그렇군요. 네. 1분 이 정도는 줄 수밖에 없네요, 그냥. 오케이? 됐나요? 이쪽도 마저 쓰고 가자. 16번. 얘도 상황을 잘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정리명치 맞습니까? 정다면체 문제가 뒤쪽에 없기 때문에 정다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이 문제 바로 가보죠. 카메라 한 번 다시 따라오죠. 정답 한번 설명하고 좀 갑시다. 네. 그죠? 당겼냐? 끝까지? 끝까지 당겨봐. 정N면체 N개 의색으로 칠하기. 아이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사면체 있겠네요. 자, 정사면체를 4개의 색으로 한번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원순열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 도형은 원순열 적용 딱 한 번 받으면 끝나요. 그렇죠? 한 번 딱 받으면 끝납니다. 입체 도형은 원순열 적용이 2번 돼야 돼요. 2번. 왜냐하면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2가지 방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고정시키고 바닥으로 고정시키면 바닥으로 고정시킨다 말은 이쪽으로 돌리는 걸 막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쪽 회전시키는 생각하니까 원순열 몇 번 받아요? 2번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입체 도형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입체 도형인데 정다면체는 좀 독특합니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원래 4가지의 색을 골고루 칠하는 방법이 4팩까지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 칠하더라도 돌려가지고 바닥으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빨간색을 어디에다 칠하더라도 돌려서 바닥에 놓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게 무조건 면의 개수만큼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했을 때 이 바닥에 붙어있는 면만을 봅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면. 바닥에 붙어있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얘를 전기도를 쫙 펼치면 삼각형 가운데 나오면 여기 3개 삼각형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돌렸을 때 몇 가지 방향 같은 게 나오죠? 3가지. 바닥을 고정했기 때문에 원순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돌리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곱하기 얼마? 3개가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3이죠. 자, 정3면체도 마찬가지, 정6면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6면체를 칠하는 방법. 먼저 바닥을 칠하고 마주보는 면을 칠하고 옆에 돌린다라고 해도 되고, 한 번에 다시 정6면체니까 원래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600가지. 근데 6가지 방향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6. 그 대칭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닥에다 그 면을 고정시키고, 맞습니까? 이 면, 바닥에 있는 면에 붙어있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붙어있죠? 왜? 사각형이니까. 됐습니까? 4가지 모양으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됐습니까? 네, 문제는 정팔면체예요. 정팔면체. 정팔면체에 대한 우리는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정팔면체의 변항도를 보면요. 10개의 책 중에 10개의 책 정도가 정팔면체 겨냥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정팔면체 하면 왠지 떠오르는 반짝이는 뭔가가 있잖아요. 보석 같은 광물, 게임에 나오는 광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떻게 갖춰져 있냐면 뾰족하다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뾰족하다는 이미지가.
아, 나만 그런 거야? 아니야. 정판면체는 약간 뾰족한 이미지가 있어. 걔네들은 세워놔버렸거든요. 뾰족한 이미지가 있다고. 절대 뾰족하지 않아. 얘도 똑같아, 얘랑. 얘도 세우면 뾰족해 보여. 얘도, 이 육각형 뭐 이렇게 세워서 축을 이렇게 보면 뾰족해 보인다고요. 알겠습니까? 얘 절대 뾰족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똑같아요. 정단면체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알겠니? 이 정팔면체를 정확히 위에서, 이쪽, 요쪽, 여기를 바닥으로 놓고 위에서 정확히 보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점선으로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여기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정팔면체를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여기 바닥, 여기 요 면 있죠? 요 면이 이 면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 이거 반대쪽에 있는 면 요거 있죠, 요거. 이 반대쪽에 있는 면이 이제 뒤에 있는 요 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완전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무조건 칠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8면이니까 8배까지예요. 첫 번째 8가지 방향에 대해서 대칭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8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순열 적용은 이 면에 붙어있는 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요. 이 한 면의 모양. 삼각형,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면이 몇 개가 붙어있어요?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원순열 3개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왠지 6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3으로만 나눠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정N면체의 N개의 세고, 정N면체를 N개의 세고로 칠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N으로 나누니까 N-1팩 쓰시고요. 분모는 그냥 면의 모양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이해되니? 저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이해돼서 이미 원순열 적용을 2번 받은 겁니다. 저게. 오케이? 저런 도형이 아니라면은, 정다면체가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도형은 이렇게 회전성을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이 2가지 방향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카메라 당겨주시고. 여기 있죠? 자, 1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해야겠죠? 네. 아이고. 몇 개의 색으로 칠합니까, 여기서? 4개, 4색으로 칠합니다. 4색을 다 써야 됩니까? 라는 말은 없으면 3색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의 색이 3색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색을 3번 이상 칠할 수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색을 바닥에다 칠하면요, 같은 색을 몇 면에다 칠할 수가 없네요. 무조건 여기 칠해야 되니까 한 색을 3번 칠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맞아요? 결국에 맥시멈 2번인데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를 4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ABC 4색 칠해야 되니까 4색을 다 이용할 때나 3색을 이용할 때나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을 칠할 때에는 그 색을 칠할 수 있는 최소의 가지수하고 최대의 가지수를 구해서 그 사이에 있는 색의 종류마다 다 구하셔야 됩니다. 항상 4색을 썼을 때에는 뭔가 두 번 쓰고 6개 면을 칠하기 위해서 한 번 썼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니? 2번 쓰는 색은 무조건 마주보고 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나요? 무조건 마주보고 칠할 수밖에 없어요. 마주보고 칠하는 방법도 선생님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잖아요. 자, 칠해봐봐. 일단 여기 칠했다고 쳐. 그리고 여기에 칠했다고 합시다. 이거 옆에서 보면 그냥 옆에 테두리 4개 칠한 거죠. 맞나요? 결국에는 2개를 칠하면요, 그냥 테두리 옆에 위아래 밑면 4개 놓고 옆에 테두리 칠한 거랑 똑같아요. 이해하겠니? 그러면 4가지 색 중에서 2번 칠할 색깔 2개를 고르기만 하면 4가지 색 중에 2번씩 칠할 색깔 2개를 고르기만 하면 테두리가 결정이 되네요. 되니 순서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빨로빨로나 노빨로빨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됐어요? 나머지 색깔 파랑, 주황이 있다면 파랑, 주황을 하나, 주황, 파랑을 하나 역시 구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4번 칠할 색깔, 2번 칠할 색깔을 2개 고르기만 하면 끝나요. 나머지부터 결국에 곱하기 1이 곱하기 1입니다. 이해되니? 3색을 칠하는 경우는 여기서 더 발전하는 케이스죠. 획으로 칠했어요. 2에서 골라가지고. 나머지 한 색을 양옆으로 이제 마주 칠하겠죠. 경우가 다른 게 나올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요.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색 중에서 2번 칠할 색을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실 6개에다가 4개를 더하니까 총 몇 개? 10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니까 17번까지 합시다. 17번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합동인 정삼각형 으로 위하고 아주 옆면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위면은 역정삼각형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시죠? 입체적 맞습니까? 7가지 색을 전부 다 사용하라고 했어요. 일단 7팩. 그렇죠? 얘는 위아래로 뒤집을 수 없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수가 있죠?